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보영입니다. 자, EBS 2채널 통해서 영어 공부법 특강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은 가정의 역할 그 두 번째 순서로 마련해봤습니다. 자, 가정의 역할이라고 할 때 과연 엄마 아빠가 영어를 아주 잘해서 늘 아이들에게 영어로 막 얘기를 한다든지 뭐 영어로 된 책을 늘 읽어주면서 해석을 다 해주고 또 아이가 좀 더 커가면서 또 따로 이제 내가 무슨 투부정사 형용사 이런 걸 따로 배워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숙제를 도와주어야 된다는 건지 자, 어디까지가 과연 엄마 아빠 혹은 아이를 돌봐주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실 수도 있겠고 뭐 다른 친척이거나 다른 분일 수가 있잖아요. 좌우지간 학교나 학원 등 어떤 밖에서 정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밖에 즉 혹은 집 안에서 어떤 식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고민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 해결책까지 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가정의 역할이라고 할 적에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엄마표 영어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엄마표 영어라는 것에 대해서는 늘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원래 이런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엄마표 영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습니다. 혹은 전 세계를 벗고 봤을 적에도 영어가 이렇게 우리나라 환경처럼 원래 한국어, 한글이라는 이제 모국어가 있고요. 그 밖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진학을 위해서라든지 유학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영어라고 하는 걸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적에 그때 사실 그런 환경에 놓인 나라들이 훨씬 더 많다고 했었잖아요. 영어를 이제 편안하게 옆집 아저씨도 영어를 쓰고 경찰관 아저씨도 영어를 쓰고 서방원 아저씨도 영어를 쓰고 이런 환경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럴 적에 그런 나라들이 훨씬 숫자가 많은데 그렇게 봤을 적에 부모님 보고 부모님이 하나의 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돼서 부모님이 영어 교육에 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부추기거나 혹은 부모님께 따로 그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거나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가르치는 일은 당연히 영어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인 거고 부모님은 아이가 잘하나 힘들어하나 이런 것만 좀 보면서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학교에서 혹은 다른 사교육에서 영어를 잘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돌봐주는 즉 코칭 역할하는 것이 엄마 아빠의 역할이지 엄마 아빠가 또 다른 선생님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부추기는 듯한 그런 분위기는 대한민국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어떡하지라는 고민은 일단 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집도 못하고 뒷집도 다 못합니다. 자, 그러므로 일단 잘못된 생각이 뭔지부터 살짝 한번 짚어보고 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영어를 따로 내가 또 배워서 아이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얘기는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막만 보시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자, 엄마나 아빠가 영어를 따로 배워서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은 접으셔도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선생님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고 엄마 아빠의 역할은 따로 있다는 거. 두 번째, 엄마가 영어를 못하면 대표적으로 그냥 엄마라고 하겠습니다. 엄마가 될 수도 있겠고 아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엄마 아빠가 영어를 못하면 아이의 영어 교육에 아주 악영향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자, 물론 엄마 아빠가 영어를 아주 즐겁게 공부하고 아주 잘해서 모국어와 마찬가지로 평소에 영어를 조금씩 써봤다라고 할 적에 그것이 나쁠 리는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영영 영어가 뒤처질 것이다 라는 생각 또한 사실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보게 되면 외국의 이제 이름과 가까운 예로 미국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포의 인구가 굉장히 많죠. 좀 수백만에 가깝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부모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이 자녀들이 거기서 이제 낳고 자라거나 혹은 어린 나이에 갔을 적에 영어를 어릴 적부터 배워서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그야말로 잘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영어를 잘해서 이 아이가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서 아이들이 좀 일찍부터 내가 영어를 뭐 번역도 많이 하고 해석도 많이 하고 통역도 해주고 하면서 좀 더 이렇게 그 빠른 발전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그 영어 교육 환경은 다르지만서도 일단 부모의 역할을 봤을 적에는 부모 역할이 그렇게까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 부모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 부유해야 아이가 영어를 잘 배우게 된다는 생각 또한 저는 과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건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꼭 돈이 많아야 내가 아이를 영어를 잘 가르치고 요즘 돈 없으면 애들 영어 못한다 라는 생각은 미리부터 아이로 하여금 자포자기하는 루저 마인드를 심어주기에 딱 좋은 그런 생각입니다.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예로 중국을 봤을 적에 중국, 일본, 한국을 보통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영어 교육에 관해서 중국 사람들이 영어 제일 잘하죠. 자, 제일 잘하는 이유가 그렇죠. 뭐 어순이, 워아이니 제가 지금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 인토네이션은 막 엉터리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워아이니 하면 그 영어로 봤을 적에 I love you 라고 하는 그 어순하고 봤을 때 영어와 중국어가 어순상 공통점이 많다는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억양이 높고 낮고 하는 억양을 근본적인 언어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영어와 중국어가 갖고 있는 공통점 혹은 유사성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도 중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정말 영어를 잘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실제 그런 경향이 있는 이유는 정말 영어를 많이 연습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때 거기서 보면은요. 돈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막 집에 굴러다니는 게 다 영어 교재고 뭐 어디 가서 뭐 한 달 띡 빼고 저서 한 달 띡 빼고 해가지고 난 그랬더니 영어 저절로 잘하게 됐다. 비싸게 돈만 줬더니 그런 경우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어떤 그 많은 투자를 해야만이 꼭 아이가 영어를 잘하고 그렇지 못하면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걸 활용을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영영 뒤처질 거라는 생각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영어 유치원 참 좋은 기관이고 거기서 즐겁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영어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아주 좋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외국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듣기를 조금 더 잘한다거나 이런 경향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았을 때 우리 아이가 굉장히 뒤처질 거고 말을 못하게 될 거고 라는 생각은 굉장히 섣부른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이 됐건 일반 유치원이 됐건 얼마만큼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느냐가 사실은 관건인 거지 그냥 주변에 원어민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입이 트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우리는 능력이 안 돼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많이 못 가르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아이고 우리 아이가 불쌍하다. 내가 능력이 안 돼. 미안해. 라는 생각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미 주어져 있는 좋은 환경들, 환경적인 어떤 요인을 잘 활용해서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스스로 독립적으로 꾸준히 나중에 커서까지 영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을 어릴 때부터 조금씩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엄마표 코칭 영어 교육이다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엄마표 영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젠가부터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뭐 신문을 봐도 그렇고 잡지를 봐도 그렇고 뭐 어디 미디어를 봐도 그렇고 항상 엄마표 영어 교육이다 혹은 엄마표 영어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혹시 드시는지요? 보시면서 그렇지. 바로 저게 방법이지. 아, 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아주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에게 엄마표 영어를 해보겠다라고 하시게 되나요? 아마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실제로 많은 어머니들께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나만 빼고 딴 집들은 다 엄마표 영어라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속상해하고 막 울고 그런 경우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라도 그럴 거란 느낌이 듭니다. 왜?
엄마표 영어라고 하면 이제 그게 요즘은 많이 변모가 됐는데 예전엔 이런 뜻이었거든요. 엄마가 아이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Good morning 한다든지 How are you this morning? 그리고 밥 먹을 적에도 Come to the table for breakfast. Breakfast is ready. 막 이런 뭐 R 발음 이거 쉽지 않거든요. Ready 해야 되나 내가 ready 해야 되나 이거 발음이 다른 건데 뭐 이것도 막 신경 써가면서 근데 이런 게 엄마표 영어라고 늘 보통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영어를 따로 배워서 혹은 아빠가 따로 배워서 아이들에게 많이 영어로 얘기하자. 심지어는 이제 아기가 갓난아기가 돼서 이제 기저귀를 일어나지도 못하는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아기를 갖다가 이제 기저귀를 가려면서 It's diaper time, baby 뭐 계속 이러면서 엄마가 계속 뭐 Here's some powder 뭐 이러면서 파우더 이렇게 분칠해주고 뭐 하여튼 그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영어로 다 얘기를 해주기를 이제 기대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 저는 예전에 사실 그랬습니다. 이런 엄마표 영어라고 하는 거는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서 배우는 즉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라고 해서 EFL 그 환경이라고 하게 되는 즉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대다수의 국가 뭐 남아메리카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은 뭐 아프리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국어가 있으면서 필요에 의해서 목적이 있어서 뭐 시험 보려고 유학 가려고 이민 가려고 뭐 진학하려고 취업하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영어를 시험 보고 뭐 테스트 받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나라가 훨씬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에서 봤을 적에 어디에서도 엄마나 아빠가 영어를 따로 배워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영어를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부추기는 환경을 볼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거기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불안해하고 뭐 이런 경우 역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영어지 사람 나고 영어 낳지 영어 나고 사람 난 게 아닌데 아무리 영어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지언정 그렇게까지 나설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에너지는 딴 데도 쓸 때가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얼마나 바쁘고 신경 쓸 때 많습니까? 근데 별로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는 영어 공부를 애 때문에 내가 따로 배워서 가르친다? 안 그러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많이 변모해서 엄마 아빠가 스스로 영어를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아이가 행복하게 영어를 제대로 배우는 어떤 그런 기관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잘 배울 수 있도록 아이의 숙제를 뭐 조절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아이가 이런 경우를 좀 힘들어 한다라고 선생님께 말한다든지 그래서 뭐 완급을 조절한다든지 여기에 그 코치 역할을 해준다라고 해서 이제는 코칭 영어를 얘기하지 티칭 영어를 적어도 부모 역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더라는 것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적에 어떤 역할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는 우리 아이의 최고의 영어 선생님이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의 최고의 영어 선생님은 항상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아이가 정말 어떻게 발달 단계를 거쳐서 잘하게 되는가, 앞으로 이 아이가 뭐를 더 어려워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시켜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아이의 선생님이 되는 거지 엄마 아빠는 아이의 영어 선생님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면 엄마 아빠가 이제 집에서 많이 영어를 이제 가르치려고 노력하시는 건 참 좋은데 이제 그걸 억지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또 실제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긴 한데요.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이제 한 어른이 이미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잘 내려갔다가 한층에서 땅 쓴 거죠. 근데 섰는데 어떤 아이가 막 뛰어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7살짜리 아이가 막 뛰어들어와서 이 아저씨 이제 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오픈, 열림 버튼을 누르고 이게 내려가지 못하게 막고 있더라는 거죠. 붙들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걸 영어로 holding the elevator라고 합니다. So she was holding the elevator. 그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얘가 하는 얘기가 엄마 빨리 와, 엘리베이터 왔어, 엘리베이터 왔어, 엄마 빨리 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헐레벌떡 뛰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들어오자마자 이 아이를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유, 그러면 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서 있던 이제 어른은 그렇지, 어른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저렇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붙들고 있는 건 잘못된 거지. 그걸 교육시켰나 보다. 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어머니의 곧 이어지는 말은 엘리베이터가 뭐야? 엘리베이터가.
elevator라고 해야지 라고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 발음을. 그래서 뒤에 어른이 참 그렇구나 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엄마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모국어보다도 외국어를 먼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한국 사람 크면서 뭐 국어 다 배울 거고 한국어 다 할 텐데 영어부터 해야지 라는 생각은 조금 접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모국어 교육입니다. 한글과 한국어를 올바르게 적확한 어휘를 사용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영어나 어떤 외국어도 잘 단어든 문법이든 지식을 쌓아가다가 정말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자유롭게 영어를 어떤 외국어라도 이렇게 부릴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때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모국어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릴 적에 한글과 한국어 교육이 제1차적인 거고요. 영어는 거기서 한 두세 발짝 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영어를 먼저 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 3, 4세, 4, 5세쯤 됐을 적에 한국어 발음도 어눌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나친 강압은 금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억지로 하지 않겠다는 거 하루에 1시간씩 무조건 배우게 한다든지 듣게 한다든지 그거 좋은 생각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는 코치가 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숙제가 많아요. 선생님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자, 얘가 이 부분을 어려워한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숙제를 제가 체크만 해주면 될까요? 라고 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코치가 될 필요가 있겠고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열성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넘어가게 되면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문가에게 파닉스 단계부터 전문가에게 맡겨서 발음과 쓰기, 읽기를 동시에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런 환경 마련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러자니 거들기만 하는 게 좋겠죠. 나서서 내가 이를 끌고 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미 앞으로 잘 가고 있는 애를 살짝살짝 거들어준다. 힘들어하는 거 얘기 들어주고 또 해결점을 함께 고민해주고 선생님과 상담을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오디오 CD를 듣거나 혹은 비디오를 볼 적에 엄마 아빠가 house, 지금 English, piano 이렇게 쉬운 단어 언뜻 들리면 같이 piano, house 이렇게 따라하는 모습만 보여도 아이들은 영어는 저렇게 따라하는 게 맞는 거구나. 어른인 엄마 아빠도 저렇게 자꾸 따라 말하는 것이 영어를 잘 배우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럴 적에 너 엄마 아빠 따라하는 거 똑바로 보고 너도 따라해 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은연중에 아이들을 볼 수 있게끔 환경 안에서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고 마지막으로 옆집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꼭 비교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두 아이 키우면서도 저도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옆집 걔는 이런데 너는 왜 못하니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군요. 그러나 정말 꾹 참고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영어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다 이 아이가 살면서 알아야 할 영어를 미리 어려운 것 당겨서 많이 배우게 하자는 거 정말 섣부른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꼭 체하기 쉽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가서 정작 많이 공부해야 될 적에 애가 영어를 안 하려고 하게 돼요. 그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고 우리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의 페이스를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가정의 역할, 그중에서도 부모의 역할, 특히나 부모는 코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